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할까? 전에 방송을 또 어떻게 보니까 2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까? 2조에 대해서 더 이상 입을 떼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한, 진짜 한마디 말해가지고 역 같은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중국을 왜 그렇게 빨았는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면 우리 고조선 역사,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왔고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세계의 역사를, 문명을 다 펼쳐졌는가를 펼쳐보기는 그런 짓을 못하는데, 적어도 그런 자료들은 고려 때까지만 계속 내려왔다는 걸 조선 중기 때까지도 전해져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조선 중기 때 수수령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명나라 중국 한족을 빠는데 문제가 되는 책들은 다 없애버렸죠. 그런 왕조가 이조였어요. 쾌도 남방가 그 방송에 이석이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상징적인 황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씨 왕조를 계속 왕가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듣고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방송을 듣고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어떻게 전주이 씨들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정신 못 차린 놈들이구나. 우리 민족을, 우리 염제 신농씨 족을 완전 개차벌로 만든 게 바로 전주이 씨들인데, 그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 지금 만약 우리가 정신 차려 있다면 저 광화문에 있는 세종 동상은 모가지 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세종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노비 종묘법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저 계속 노비를 만들어가지고 조선 중기 때 거의 50%가 노비가 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경제를 안 살렸죠. 군대를 안 키우고. 왜 그랬습니까? 반란이 일어날까봐. 지네들이 군사력 가지고, 그때 그 간도 지방, 지금 만주 지방 그쪽은 완전 주인이 없었죠. 거기 가서 깃발만 꼽으면 되는데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고려 왕실을 완전 쳐부쉈죠.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먼저 했죠. 저 남도 쪽에 일본 해적이 난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근데 일본이 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한테, 근데 뭐 백성들한테 돈을 줬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난리를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려 왕실이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고려 왕실을 쳐버렸죠. 그렇게 세운 왕조가 이씨 왕조예요. 제가 그 이석이가 이야기한 거 듣고 그 얘기는 맨 앞에다가 놓았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그것을 앞에다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든 족속이 바로 전주이 씨들이에요. 전주이 씨들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네들 생각, 이씨 왕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네 조상력에 대한 생각을 듣다 보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전주이 씨들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수행을 많이 할 때, 태울줄 수행을 시킬 때 전주이 씨들은 태울줄 못해요. 하면은 누가 때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조상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전주이 시대에 달라붙은 척신들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원신들이 태울지 못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주의 핵심 기운을 응축시킨 그 태울줄 네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이게 태울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태울줄 폄하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할 수 있는 자체가 그래도 하늘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글자 몇 글자 안 되는데 그거 왜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요. 이것에 이제 거의 열의 9명은 그 기운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상들이 전주시 말고 다른 조상들 얼마나 많이 때까지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 죄악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다. 이 말이 진짜 굉장히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죄가 뭐라고 했죠? 무지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사는 걸 알고 거기에 얽매이는 인간들 참 불쌍하죠.
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전 누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은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제가 공부를 청했지만은 누구한테 공부를 청하거나 이런 성격이 못해요. 제가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일 때까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5년 전이죠. 정확히 5년이 아니고 지금 한 4년 8개월? 그 전이죠. 그때 보니까 글로벌 디펜스에 나온 성상훈 대표가 저 친구한테는 그래도 이걸 알려주면은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선과 한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한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공부도 해야죠. 또 제 밥벌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됐다 했는데 나한테 연락이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뵙겠다는 말을 했기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이거 나도 이거 가지고 유튜브에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이야기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칼 3줄만 갖고 쭉쭉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방송이 안 된다고 뭐 정리한 게 있냐고 정리한 게 있다고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 3회 정도 맨 처음에 칼 3개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3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해야 할지 저 자신은 몰랐어요. 방송하고 그냥 알려주고 방송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뭐 이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알려주고 그냥 재공부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방송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한 3편 정도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했습니다. 제목에 고조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죠. 근데 한번 2편, 3편 들여다보니 이거 중국 완전 망하게끔 하는 강의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거 중국북에 제 이름을 내면서 누구이 중국북에 어떻겠습니까? 난 내 이름 올리기 싫다. 왜? 이름이 언니 이름이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호를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향림자가 나온 그래서 향림자의 중국북 얘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향림자의 중국북 얘기로 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북에 지는데 자 제가 방송이 나올 때 그때가 2019년 4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중국이 5년 안에 중국이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이거 생각해서 자 5년 상간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그러니까 2024년 4월 앞뒤로 한 6개월 안에 중국 완전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 방송 그러니까 향림자의 중국북 얘기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방송이 제목이 뭔가 중국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중국이 붕괴한다. 이 제목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사는 교포들에 놓으니까 중국이 왜 망하냐 지금 이게 잘 나가는데 중국은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글을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모습을 한 거니까 5년 후에 그 앞뒤 정도의 기간을 본 거죠.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통제를 못해요. 자, 요새 솔직한 여자 TV 그에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금 음식 자체를 거의 썩은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짝개족들이 암 걸려서 다 죽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중국에 지금 귀농을 해가지고 뭐 살고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갈 때가 되니까 마을 사람 다 와가지고 다 훔쳐가더라.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가 그 사람들 다 잡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벌금을 매길 수도 없고 이래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상태라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번 방송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방송에 다른 사람의 방송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기는 굉장히 싫어요. 왜? 그 얘기는 그냥 그 방송 가서 보면 되니까. 그 방송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그런 방송을 보게 되면 저번에는 3편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그 귀중한 시간에 저것을 그냥 보게끔 제목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중국에 해가 3개씩 보이고
환일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막 보인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보일 땐 망조가 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조서 문자를 공부하면서 반만년의 역사 자체가 정사 쪽에서는 이 신농시 계통, 양조 계통은 점점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화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신화 속에서마저도 양족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합니다. 좋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자, 중국 놈들이 요새 하는 말이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이 중국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맞는가? 그 말도 맞을 수가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한국과 중국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맞습니다. 그 조선의 본류는 어디냐? 바로 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바로 중국 왕가의 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문화를 태동시킨 그런 민족이 바로 양족, 이 남한에 살고 있는 한족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를 보다 보면 중국은 사냥하고 수렵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렵하고 사냥하려면 맨날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은 문화가 안 생깁니다. 정착해야지 문화가 생기는데 문화가 없이 소리만 깨끗이 짐승과 같이. 그러니까 걔네들 토템이 뭐예요? 호랑이, 곰이에요. 맹수예요, 맹수. 그리고 요임금 형제들은 다 올빼미예요. 또는 부엌이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잠깐만 한국은 우리한테 복속될 수밖에 없다. 항상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국인경은 2조 518년에 그러니까 약 같은 왕조예요. 너무 부끄럽죠. 자, 부끄러움도 모르면은 그냥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 뿌리를 알면 그 생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여기에 오시는 분, 제가 여러 가지 치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좋아집니까? 왜? 역사에 대해서, 우리 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알려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절대 몸 안 납니다. 자, 이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는 증산대선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병이 안 걸리죠. 제가 꾸준히 그러니까 16살 때부터죠. 그러니까 태울주는 25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했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압을 하든지 맥을 잡든지 기공을 하든지 어떤 침을 한다든지 그건 다 뭡니까? 침, 기공, 다 신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경이 뭡니까? 신이 드나드는 길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이 왔다가도 잡신들, 척신들, 부동로 같은 도적식 뭐 이런 것이 왔다가도 그냥 가요. 버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걷지도 못하고 손만 2개만 갔다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달려 질질 끊고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니까 제대로 걷다가 한 10년 또 벌써 이제 그게 이제 40살 때 살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23년 정도가 됐죠, 횟수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더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자, 요새는 많은 사람들 또 치료를 하는데 기치료죠. 치료를 하는데도 몸에 지치지가 않고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기 돌리는 걸 알게 되니까 침을 안 썼어요. 그런데 제 몸에다 침 놓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기 쓰고 너무 타치 낸다 나쁜 타기가 다 오기 때문에 제 몸에 침을 놔가지고 다 타기를 빼죠. 그렇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한의학에서는 침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보다 져준 게 기공이에요. 기를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이런 능력까지 오게 됐는가? 아,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도와주시구나. 우리 조상님들 누구십니까? 저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천 년 계속 많겠죠. 쭉쭉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신명들이 어디서도 무시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보고 좀 기특하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조상을 잘 섬기기 때문에. 증사 선생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영신을 박대하면 선영신도 도와주지 않아요. 선영신이 뭐예요? 조상신이에요. 선영신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다는 뭐예요? 밥 차렸고 뭐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안 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자신한테 좋은 게 됩니다. 자, 이 제목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 붕괴한다. 중국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는 진실이 대세인,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이제 도태가 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를 이때까지 분탕질 해왔죠. 적어도 공자 이전에는 그래도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남한 여수지 준수라든지 좌시 준수라든지 이걸 보면은 동방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썼습니다. 그때 좌시 준수도 그 전체적으로 책들이 다 전해오지는 않죠. 드문씩 이렇게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만 해도 제대로 우리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는 있었구나. 근데 그 시대가 고조선이라는 건 몰랐지만은 고조선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이 입으로 쭉쭉 전해왔던 거죠. 그런데 공자가 나오면서 완전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랄한 놈이에요. 3,200여 개의 주가가 다 없애버리고 100여 개 남겨가지고 자기 역사를 귀술한 거예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그래서 계속 공자 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한나라 이후부터, 한나라, 그러니까 진한이죠. 진나라 다음에 한인데, 한나라 이후부터 공자를 계속 빨았죠. 그래서 국부에다가 공자와 사닥을 걷다 집어넣고, 모셨다는 말을 해서 모시는 게 아니죠. 걷다 다리를 사주고 앉아가지고 어른 행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한 2000여 년 동안 거짓말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죠. 거짓말 치게 되면 이 오장육부가 뒤틀려요. 오장육부가 뒤틀리면 어떻게 되죠? 얼굴 자체가 이상해져요. 자, 중국 놈들 보면은 제대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왠지 모르게 모자란 듯한 그런 인간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낙빈이 선생님 얼굴 완전 성인 같아요. 진실을 찾는 공부를 하면은 저렇게 얼굴이 변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주기 때 나쁜 놈, 신농시족 이게 아니에요. 자, 공구는 신농시족이에요. 사마천도 신농시족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은 신농시족이 도맡아서 했어요. 낙빙의 선생은 장박군인데 장실은 황제족이에요. 인류의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신 분이 낙빙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황제족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실을 찾는 분들은 그분이 바로 염제 신농시의 자손이 되는 거죠. 왜? 친가나 외가나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비혼으로 해가지고 이게 엮어진 거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중국이 붕괴한다. 이것을 쭉쭉 보면은 향림자의 중국 보객이 1번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중에 출현한 환일 현상, 왕조 멸망할 흉조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흉조가 보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이 짓들을 하니까 이런 것이 하늘에서 보이는 거죠.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하늘에 그 응답을 주는 거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지금 여러 사람들,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만년 역사, 여름 시대부터 시작한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 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놈으로 이것을 같이 이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에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금시대, 즉 가을 시대는 금시대예요. 금시대는 백색이에요. 자, 화급급에 가서 바로 못 넘어가요. 화생토, 토생급 이렇게 넘어가는데 토는 바로 중심자리. 토라는 것은 어떤 역사의 진실을 안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을, 인간이 본심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토자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본심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가을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고, 거짓말만 하는 놈들은 다 그냥 끊어지는 자리죠. 화급금이 돼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천 종교에 매여 있는 인간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자, 선천 종교에 매여 있는 자가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 자체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계속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바른 자료를 이렇게 나왔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야, 그걸 가지고 이득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객관적에 가까우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잠깐 한 중국 코리아에 있는 중추전 환열 현상, 왕조 멸망한 흥조. 나 5분 정도 보니까 이거 한번 잠깐 보고. 중국은 최근 전염병 쓰나미에 휩싸였습니다. 내몽고와 장수성에서는 잇따라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나타나는 기이한 환일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목격자는 놀라워하며 이게 뭐지? 너무 충격적이다. 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눈부신 환일 광경에 진감을 받았지만 이러한 광경은 고금 이래로 흉조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고대인들은 태양은 인간 세상의 군왕을 상징하며 태양과 관련된 이상현상은 집권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하늘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태양이 출현하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 군왕이 교체되거나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시로 여겼습니다. 고서 춘추, 운두추, 하도, 효경위에는 환일 이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예언자 이순풍은 을사점에서 양일빙추, 주허요모, 스웨미어왕, 텐샤용빙 우다어저왕, 즉 2개의 태양이 함께 출현하면 제후들이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며 이는 멸망을 가리킨다. 천하의 병사들이 일어나고 무도한 자는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함은 즉 천하가 분열될 징조입니다. 10월 1일 저녁 환일 이상에 이어 흑룡강, 내몽고, 베이징 등지에는 드물게 오로라가 출현했으며 하늘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서에 따르면 핏빛 하늘은 불길한 징조로 대부분이 왕조 말년에 출현합니다. 이순풍은 을사점에서 赤气出天传中不出一年之力者，赤气慢慢血色者，流血之象；赤气曲旋停住者，其下冰血流。 위의 세 개 구절의 의미는 즉 핏빛 하늘의 이상현상은 군사적 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왕조가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빠지고 있으며 역병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중국 대부분의 일선 도시의 병원은 환자들로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소식에 따르면 많은 가정이 한 가구씩 감염되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공은 역병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은폐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원성은 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는 중국은 이미 격변의 전야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 이것을 보면서 그 고대사를 공부할 때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 중국 신화 전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좀 봤죠.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원가, 그러니까 우엔카라고 그러죠. 원가의 그 중국 신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한번 번역을 해봐야지. 번역을 좀 해다 보니까 어디다 보니까 번역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중국 신화 전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번역하다 말았죠. 구태 이제 뭘 번역하기 있는데 구태 따로 번역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그걸 참조하다 보니까 이 이제 환일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원가의 중국 신화 전설에 10개의 태양을 쏜 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걸 잠깐 보니까 이 신화 속에서도 우리 양족, 그러니까 양족이 뭐니까 양족은 양자를 해 일루도 읽고 변양자도 있지 않습니까? 양족을 태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역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태양을 쏜 예, 이 자체에서 신동시죽을 없애버려 하는 이 여기서도 많이 보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오늘 좀 재미나게 신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10개의 태양을 쏜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많이 써있는데, 요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요것을 다 써가지고 할까? 하면 보니까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10개의 태양을 쏜 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중국 고대 서적에 여기저기서 등장하지만 오늘 소개될 내용은 4세기경 동진시대의 도교 학자였던 길홍이 적은 포박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활을 잘 쏘는 영웅 예. 얘는, 자, 이 예자가 근문신고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 어제 바로 봤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환인 형상에 대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신화가. 그래서 근문신고에 나온 예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화폐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집인가? 화폐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찾으려면 또 다 봐야 되니까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또 다음에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겠지만 앞으로 그냥 근문신고 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대목이 나왔을 때 근문신고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강의했던 내용 자체를, 자,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과 어떤 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니까 한 대목 이야기하면서 거의 한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요.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제가 이 방송에서 강의한 거 한 편을 거의 10편은 늘려서 강의할 수가 있다고. 10편, 100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그냥 툭 던져주듯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참조하면 될 겁니다. 자, 얘는 원래 천상에서 사는 신으로 활수에 능하여 천상에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게다가 항아가 누굽니까? 상하죠. 상의죠. 대화주씨의 부인이에요. 그럼 얘라는 사람은 여기서 대화주씨라는 얘기죠. 근데 대화주씨가 아니에요. 대화주씨가 또 어떤 사람인가? 아주 아름다운 여신을 부인으로 두었기에 천상에서 부를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청해진에 싸웠다. 몰지문도 장군이 청천강에 싸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천상의 지배였던 옥강상제 제준이 급히, 자, 만약 근문신고 화폐집에 우선 제준을 제곡으로 이렇게 알고 이야기되어 왔어요. 제곡이 누구죠? 제우, 우임금의 아버지예요. 제우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받는 글자가 바로 귀자예요. 귀신기자. 근데 사람들은 신귀 안 하고 귀신하죠. 그죠? 신줄 귀몰합니다. 신은 앞에 나오고 귀는 숨어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되면 말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준이 제곡인데 근문신고 제준은 제곡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정확한 개념을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좋은 건 빼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급히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천상에 구원을 합니다. 자, 제곡의 아들이 누구죠? 묘, 그죠? 후직, 제지, 또 아왕, 제우도 되고 상제의 천상군, 궁에 도착한 얘는 상제의 제준이 부른 이유를 듣고 놀랐습니다. 자, 만약 항아의 남편인 대화주시라면 제곡의 외삼촌 정도 되겠죠. 그죠? 제준과 태양의 여신 희화가 또 오네. 희화 대화주시죠. 자, 대화주시를 얘가 이렇게 되고 희화씨를 부부로 만들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대화주씨를 자기 친손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자로 보내버렸죠. 그렇죠? 1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태양이 뭡니까? 양족이에요. 고조선의 문명을 잉태하게끔 를 만들어낸 게 바로 양족이에요. 왜? 문자를 만들고 문자에 대해서 또 파생되는 게 물어가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신화 끝나고 바로 이제 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천상의 법에 그 아들들은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며 세상을 비추려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며 자, 10명이 그 양족들이 한번 자기 때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비췄다는 얘기죠. 이건 사실이죠. 세상을 밝게 했죠. 그렇죠? 10개 태양이 한꺼번에 뜨다. 어느 날 뭔가를 받았니 10명이 동시에 하늘에 떠서 인간 세상을 비추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시에
하늘에 오르는 게 재미가 있었던지 그 뒤로 계속 10명이 세상을 비추기로 했죠. 이 여파로 당연히 인간들은 폭염에 고통받았고 세상은 어지러워졌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지럽게진 게 누구 때문에 탓을 돌립니까? 양조, 염제, 신농씨 때문에 이 세상이 난잡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가 왕위를 계속 그 약속을 하지 않고 제국 때부터 제지, 제6까지 한 120년을 왕위를 해먹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분란으로 휩싸이게 만들었죠.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그 기회를 다 요괴들마저 숨지 않고 인간들을 괴롭혔죠. 자, 이게 뭐야? 요괴들은 밝을 때 안 나타나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의 세상이 망가져 있자 인간을 다스리 요 임금은 요를 굉장히 띄워줘요. 요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요손시대. 그러니까 요 이름을 달았으면 중국 속서들, 중국 화족이 아니라 요화족이 돼야 돼요. 중화 사상을 이야기해야 되면 요 사상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빼버리잖아요. 중화. 누구예요? 순임금이에요. 순임금이 굉장히 대단히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요 임금이 왕에 있을 때 28년 동안 지금 국무총리 격에 해당되는 공공시가 돼서 모든 정사를 다 담당을 했죠. 이래서 안 되구나 해가지고 요 임금을 추방시키고 자기가 왕에서 이제 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하늘의 구원을 간곡히 요청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요청을 상제 제주는 자, 이건 아버지죠. 요 임금의 아버지죠. 아들들을 맡기 위해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자, 제국의 아들이 유잖아요. 천상의 신부라 칭송받는 얘가 또 어떻게 보면 후직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얘는 잠깐 고민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제 제주는 그에게 붉은 활과 하얀 화살 10개를 하사하여 지상으로 보입니다. 자, 붉은색 여름이죠. 하얀 뭐예요? 가을 세상이죠. 지상에 도착한 얘는 유인금을 만나 지상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10개의 태양을 화살로 사냥하기로 합니다. 태양 사냥, 얘는 유인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활시를 당겨 태양을 조준하여 하나씩 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는 천상의 신구이라 그런지 쏘는 화살마다 태양을 백발백중으로 맞춰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7번째 태양을 쏘아 떨어뜨릴 때쯤 유인금은 얘가 10개의 태양 모두를 쏘아 떨어뜨릴까봐 한 개의 화살을 숨겨버립니다. 태양이 아예 없어진 것도 문제이니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 화살 숨겨지는 방법이 신화 전설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태양을 사냥하던 얘는 9번 태양을 떨어뜨리고 10번째를 쏘려고 화살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태양을 쏘는 것을 그만둡니다. 자, 그렇다면 양족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 오르려고 했으나 아직 지상에 10개의 태양의 영향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던 요괴가 있었는데 자, 10개의 태양으로 마무리 잘하고 문화가 멀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유임금이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굵직굵직한 요괴들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요괴가 6이 있는데 그 요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칼 세자로 자, 가운데 조의를 우리 다 있잖아요, 다. 그렇죠? 대부일계 다 일자가 다 있죠. 그렇죠? 부일사, 부일계 이게 일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요거 이야기하다가 요 두 번째 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야기하다가 증산 대선이 말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근문신고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자, 예전에 제가 이야기 다 끝내놓고 근문신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일을이고 이건 대부일계, 중부일계, 부일계, 부일신, 부일사 이렇게 됩니다. 칼자로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차선 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일, 대부일계, 성축. 그러니까 성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축 2부는 신농시하고 대화 주시하고 호남 성축에 가서 사람들의 이루은 일을 많이 버렸고 하시다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다지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름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축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초나라의 시조는 바로 성축이다 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여러 가지 보다 보면은 우선 중국 통사를 보고 근문시고다 보면은 야, 이거 다 연결이 되면 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일계 쪽이죠. 인력여씨는 계손 그러니까 여사 강태공이 바로 이 인력여씨의
식계소입니다. 중불계 전에 한번 보니까 방송을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본에 대해서 조금 방송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자, 부일계는 사방책봉시, 부일씨는 순의 아버지, 역사에는 고수라고 눈먼 장인으로 표현하죠. 아마 이분도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부일사, 뭐 승축, 그렇죠? 승씨. 자, 이 조일은 앞에서의 을자를 거꾸로 쓴 글자로서 아들이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면 바로 글자를 거꾸로 쓰죠.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대부일계, 자, 일반 사세 추경으로 말하고 있지만 락선생은 성축시로 고쳐읽음, 시 분할과 동서로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축의 삼촌 정도가 되겠죠. 대부일계, 형일계 오기우, 오기우, 이 아버지, 오기우는요, 오회씨죠. 그렇죠? 오회씨가 또 누굽니까? 순의 삼촌이고 순의 형님이 되죠. 제전의 사종자의 성씨, 뒤에 성주, 성씨, 감독인. 이분이 후손이 역사의 중심으로 기록해서 없어진 것은 그 다음 동생인 두 번째 대부일계는 왕신과 연계돼서, 그러니까 왕신과 연계돼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이 근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분이. 정치부대의 산동에 남아서 양종의 추정으로 제국에 측근해서 재신이 되어 역사 전면에 나서 형을 대신해서 대부일계라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인력 역시도 대부일계, 그러니까 앞에 대부일계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쓴 거죠. 대부일계는 형과 같은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사마천이 초세가에 제전욱이 칭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과 칭, 그러니까 이 성은 성시 할 때 이것은 저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동성동의, 같은 소리면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한다로 모두 공평하게 교육한다고 할 때의 평의 개념이다. 이게 평평할 평자죠. 칭은 후세, 또 평으로 쓰기도 하고 칭으로 쓰기도 하고, 성은 또 좌전의 이성송난, 그러니까 송난을 평정함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구조 속에서 평으로도 해석하였다. 따라서 성과 칭은 한 사람의 씨성이며 성과 성은 똑같은 집안이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건 성추이고 이 성은 우회시죠. 그렇죠? 이성의 근거로 좌전에서 칭할 성백을 공양정에서는 성백으로 썼는데 두 글자는 옛날에 서로 통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자, 이분이 깃대 잡고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이제 성축이고 두 개 잡고 있는 게 그게 아주 우회시죠. 그렇죠? 초세가에 제전욱이 칭을 낳았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옛날 성과 칭은 동성동의 모두 공평하게 교육한다고 했을 때 평의 개념이다. 자, 아까 그 얘기죠. 이 큰 형님은 할아버지를 따라 멀리 남방 쪽에 있는 호남에 가서 증조부인 신동씨를 도와 그곳에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으므로 지금도 남학 정상에 그의 무덤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조선조의 사육신 중에 한 분이 성삼문이 직계선조가 바로 이분이다. 자, 우리 글로벌 댄스 그 대표인 성대표도, 성상훈 대표도 바로 이 성씨 집안의 바로 직계손이죠. 그러니까 다 계통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계통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해요. 자, 성축의 첫 번째 일성, 성자, 물물 교환을 하거나 정해진 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서게 한다는 뜻을 말함. 지금도 성과 성은 따로 구분하고 썼지만 당시에는 같은 의미로 썼다. 이 성은 이룰 성자, 이 성자가 바로 깃발 들고 있는 거예요. 성자 자체가 신농씨 집안과 황제 집안을 다 같이 표시한 깃대는 신농씨 계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깃대하고 이쪽에 전후 고양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깃발은 치마 모양으로 외관을 말한다. 여기에 누에, 벌레, 충이나 세조, 황제, 황자가 들어가면 바람풍, 봉황세봉, 암봉황세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류 최초의 선 강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앞에 풍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풍시는 근데 사람의 몸에 다 들어가서 풍채, 풍모 이렇게 해가지고 풍이 들어가고 사람의 성실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강시가 이어져 오겠다는 얘기가 되죠. 자,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봉투에 깃발을 세우면 성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자, 깃대 잡고 있는 거 그거죠. 시장에서 신은 공평한 뜻을 가지고 있다. 신시는 신불로 있듯이 시자는 앞치마 사람의 불자로도 읽는다. 그러니까 신불. 자, 신의 불이라고 했을 때 또 신불, 뭐 신의 불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죠. 성주 풀이고 시장에 서기 전에 성주에게 제사 지내고 구순하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장을 쓰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직접 주거나 하신 성축에게 인사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이 자체는 정확히 모르니까 한국은 중국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런데 중국은 바로 조선에서 나왔다. 자, 한국 사람들이, 즉 염제신농시 족이 황제족, 웅족과 호족인 황제 화족들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들어준데 그 공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 속에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종속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죽은 놈들이다. 그래, 죽은 놈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왕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고 뭐 하는 것도 지 맛대로 이렇게 됩니다. 성축의 두 번째 이름 축. 축은 성축, 축용이란 뜻이다. 각종 재래를 주관하는 관직 이름이기도 하다. 설문해자의 축은 하늘이나 조상을 찬미하는 말을 하는 제주, 볼시를 따르고 사람 힘을 따른다라고 쓰여져 있다. 자, 제주를 선사하는 자. 자, 시라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 재래용 뜻하는 글자로 보인다. 자, 요 시자가 나올 때 뭐가 나오면 신자가 나오잖아요. 신자가 나올 때 또 뭐가 나옵니까? 종자가 나오죠. 종자. 종교할 때 간머리한테 제사 모신다는 얘기가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낸다, 그 자체가 종자죠. 그러니까 이게 보일시자라는 얘기예요. 보일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이제 종교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행하고 느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알고 행하게 되면 좀 더 겸허해지게 되고 조심조심하게 되죠. 왜? 항상 내 행동 하나하나마다 조상님들을 지켜보고 있다. 마치 대부일계 성축이나 인력 여시강을 눈으로 대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프리메이스입니다. 프리메이스는 상징, 표. 오늘 잠깐 형님의 중국 보객이 그 카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거 할까 안 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프리메이슨의 상징적인 표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체 보면 지금 우리가 장자 민족이라는 것을 걔네들도 알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중국은 거 똑같아요. 뭘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웅족과 양족이 섞였기 때문에 누구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만 따르면 돼요. 자, 뱀도 소김천 씨가 사시족이 시주라고 그래요. 뱀이에요. 그럼 바로 황제족하고 연결이 돼요. 또 뱀을 표시해요. 프리메슨. 걔네들. 자, 딥스애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그 자체 지금 눈도 다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제 볼짝은 다 봤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패를 다 꺼내는 거죠. 자, 내가 이 패를 갖고 있어. 나 이 패 가지고 흔들고 있어. 내 손들어. 그러면 졌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패가 있죠. 자, 우리 증산 선생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 노름이 있는데, 진주 노름 하는데 자기 돈 다 잃고 남한테 개평 얻었다가, 개평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가지고 나 이제 나 어디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 뭐냐. 그래서 난 차비 좀 줘 해가지고 좀 밥값이라도 좀 줘 해가지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돈이 좀 모이니까 나도 판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 판에 다시 들어가지고 그 판을 다 쓸어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을 다, 그것에 숙구지라고 그러는데 숙구지 도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판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남한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보고 있어요. 이거를. 또 시간과 여건이 안 나고 또 기회가 안 돼서, 왜? 유튜브로 안 가고, 유튜브 할 때면 2만 명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유튜브로 안 가고 이제 럼블로 들어가니까, 이거 유튜브 올리면 다 계속 삭제가 되니까 이제 럼블로 가는데, 거기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제 방송 외에 다 럼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생겼다. 마지막 그것이 개평이죠. 개평을 얻고 이제 판물이 하게 되죠. 자, 정도를 가는 사람들에게 판이 전부 다 쏠리게 됩니다. 왜? 가을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은 하늘이 해, 달, 북두칠 같은 모든 별들이 가진 형상을 보여 인간에게 기둥을 알린다는 의미와 삼신을 모셔 사람에게 보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이것이 설문해제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고, 너 저기 공부하려면 너 설문해제 있냐? 아, 없습니다.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공부하겠니? 해가지고, 저기 안국동에 가가지고 또 설문해제를 하나 샀죠. 이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까지 중국 역사에 쭉 나왔던 인물들에 쓴 사원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사원은 다 중국 책이죠. 그런 책도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생각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다 보고 그런 사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구나,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언어에 대해서 통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쓸데없이 돈벌이도 안 되고 뭐 쓸데없이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공부가 내 자신을 생사여탁을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당군 빠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군 빠는 데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집니다. 왜? 진실이 들어가면 거짓은 허무하게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공부는 지금 모든 선천 종교, 유불선 기독교, 그 외 민족 종교들, 사상 누가,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 무너질 때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중국, 자, 집들 이상해져가지고, 쓰레기를 집어넣게 해가지고, 지금 막 세운 아파트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수를 했는데 하수도 물이 안 빠지는 하수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근문식을 강의하면서도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축의 세 번째 이름 상은 여기 전후고양시 위에 이제 작대기 하나 있고 여기 반다 같은 거 있고 밑에 눈 하나 있죠. 그래서 그게 상자예요. 소떼 모양의 알이 가운데 있고 그 아래 눈이 그려져 있는 모양. 눈 위에 붙어있는 주는 할아버지 희와 주의 아버지인 전후고양 같은 꽁시가 합해진 글자이다. 이 글자 아래 눈 하나를 그려 큰 아들을 표시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수상, 두모 또는 관지 이름이 이 수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문자들, 단어들을 보면 고조선 그 시기에 쓰던 어떤 명칭이 다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찾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방법만 알면은.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그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제 우리가 맞아. 중국 저기 섬서성에서 한동성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누비혼을 통해가지고 중국 전역을 다스리던 왕가였어. 그 왕가의 본류가 이 한반도로 왔어. 그렇다면은 저 중국 놈들이 중국에서 한국이 나왔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은 중국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부속물이라는 거죠. 사람답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사람이 안 됐죠. 그래서 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이치를 보게 되면 이치대로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이제 어떻게 되겠다. 악담이 아니에요.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중국 놈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적어도 경주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혁거세 능이라든지 신라 왕실의 능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간족 중국 화족이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어여삐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사람 방법까지 가르쳐주는데 과연 이 방법대로 할까요? 안 해요. 성축의 다섯 번째 이름 화. 두 사람이 이 아자가 무슨 아자입니까? 버금 아자죠. 밭에서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쟁기를 끄는 모양이다. 화는 후대 와서 빛날 화, 꽃화로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나무의 가지나 잎이 들이는 수로도 변한다. 우가 화를 성시로 한 것은 물구 구시 사모무 중요 고뇌 딸. 그러니까 중여는
그때 이제 자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배주 옆에 그 여자가 있는 건데 그 여자를 중요할 때 이거죠. 아버지 이름 화를 칭한 듯하는 것이고 화는 곤의 또 다른 의미였다. 곤에 이어 순이 또 화를 시칭으로 썼으며 곤과 순이 사이엔 우도 자인의 시칭 화를 성으로 썼다. 지금의 중국의 국호인 중화민국의 화도 곤과 순, 우의 이름자에서 나왔다. 중화민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 없잖아요. 유는 한 개 별로 없어요. 근데 유순 시대 유하고 우는 배다른 형제예요. 자, 우는 그래도 저쪽으로 가가지고 제우스가 돼가지고 그리스 신화가 돼 그리스의 어떤 그 자손들이 더 큰 역할을 했죠. 제우스는 나오지만 유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자, 우이금도 역시 올빼미예요. 자, 성추 북에 오해시 이게 북에서 있어요. 이 딸이 하우의 인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 오해시의 딸이 하우에 8급 첩속이 된다는 얘기죠. 대부일계는 고양시 둘째 아들 재석고 일력 여시로 후일 주왕시의 1등 공신이었던 여상이 선인이다. 시황제의 아버지라고 거시로 꾸며져 있는 여부리도 그 여시고 아부라고 또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부리다 이렇게 또 중국의 소설에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 이분이 후손들이다. 여상을 강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계가 강씨였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진주에 살고 있는 강씨들이 중국 진양에서 옮겨와 진양이라는 지명도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진주 그때 진양군 아니에요. 저게 참 좋습니다. 진주가 보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진주입니다. 중부 일개 이분은 사세에서 우위의 아버지로 잘못하고 있는 곤이다. 물론 곤은 우위의 장인이 되는 분이며 고조선 5대 천자인 제지 막구 실력자였는데 공자는 이분을 마치 나쁜 대명사처럼 꾸며 전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 농구를 나오신 분이 바로 소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경남의 수재들이 다 진주 농구에 다녔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고조 5대 천자인 제지 막구 실력자였는데 공자는 이분을 마치 나쁜 대명사처럼 꾸며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엄마 쪽 봤는데 엄마 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양쪽 계통가 전부 다 개, 돼지처럼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부일계, 고양시 넷째 아들로 후일 대진 제국이란 사방 책봉시죠. 이분이 최초의 통일왕을 이룩한 시황제의 선인이다. 고 락성이 돼지로 해석한 동물 부호가 역대 종정이기 관지에 실려 있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알라로 여기는 분이 바로 순임금이에요. 그때가 진나라가 물론 이제 돼지 고기가 잘 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지만 돼지를 토템을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즉 이란이죠. 거기가 이슬람 애들 또 이슬람 애들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순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연결되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오는 그 자체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우리 민족 자체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되겠지만 혼혈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이제 끝났다. 지금 딥스들이 이 나라를 먹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백신 다 맞게 했죠. 어떻게든지 맞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면 프리메이슨 상징을 보게 되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 프리메이슨 상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편집할 때 같이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문사의 넷째 동생 나오고 책방시로 사방이 사행으로 다녔기 때문에 사시라고도 한다. 해월, 10월. 자, 이때는 정월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을 본다. 10월이라는데 10월하고 10월은 틀려요. 그러니까 10을 줄여가지고 비읍이 탈락해서 10월 게 아닙니다. 해월이 10월이에요. 진날에는 해월을 정월로 줬어요. 그러니까 10월에 천재 하늘 제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날 개천절이 있는 거죠. 다 이것이 연관이 돼요. 이렇게 연관이 돼야지 역사 이해가 제대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냥 얼토당토 않게 그냥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나온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횡행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말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짝을 공부하다 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체도 아주 뿌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야 문짝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나 들어가지고 세상 보는 틀려져요. 자, 해월, 10월에 하늘에 제사드린 민속은 이 해시들이 진날의 웅경 풍속으로 지금 정월에 지내는 한 해가 바로 그것이며 을묘고 명문에 나오는 사시가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부일계 사방책중시예요. 부일신, 이분이 바로 공자나 육아에서 고수라고 말하는 순임금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다. 그리고 이 공자는 이분을 눈먼 늙은이로 또 아들인 순을 죽이려고 한 고약한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기록을 외우고 있는지 의미를 남기게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부일신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신화 속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이죠. 이분도 역사에 어떤 큰 역할을 하신 분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임금이 됐죠. 그러니까 요순을 황제 쪽에 붙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숨겨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매도 당할 줄 몰랐는가 합니다. 이 궁굴아린 자식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생가외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두렵다.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선생을 뵙고 공자 얘기를 다 나왔을 때 선생님 얼굴이 부글부글해졌어요. 막 욕이 나올 그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아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도 선천의 성자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네가 한번 공부해봐라. 공부해보니까 완전 개새끼예요. 완전 이런 놈은 이런 놈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일사시는 사만 중에 만이시조가 아닌가 하고 보여지만 이게 부일사에 대한 기록이 좀 있어요. 근문신고에 저희는 말 그려져 있는데 그거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문신고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드리기가 참 매일같이 해도 매일같이 새로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몇 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 선천의 하나님 바로 염제신동시다. 바로 우리 염제신의 직계손이 바로 우리다. 자, 우리가 장자민족이다. 그래서 장자민족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게 팁스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음식에는 전부 다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잘 먹으면 돼요. 또 입장에서 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의사들이 나와서 저염식하고 뭐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선 중리 때인가 굉장히 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조를 해줬는데 쌀을 중간에 메밀을 엄청 메밀을 많이 먹으면은 메밀 자체가 몸을 굉장히 차게 만들어요. 이걸 먹으면 간이 상해가지고 내장 자체가 다 차가워지니까 다 상해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얘네들 다 죽었겠지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더래요. 우리는 그 메밀을 먹으면서 반드시 무임실을 먹으니까 그것이 중화가 돼가지고 몸이 더 좋은 상승의 효과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음양조화를 맞춰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음식을 만들었는가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을 했지만은 쉴 때 몇 분 안 되니까 하루에 한두 편 정도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인상을 적어놓은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듣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미 끝난 거구나. 우리 어떤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는 이제 마지막 때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다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임의 막중부인 승주시로 고대 사세는 마복인, 즉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 여기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칼에 대해서 두 번째 칼에 대해서 이것은 병명집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병명집 강의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통할 예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자체를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현상, 그러니까 태양이 만 몇 개 보이고 사람 민심이 이반되고 이런 것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순 글을 보게 되면 이래서 이렇구나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쯤 스킨평은 시위를 언급하며 제로 코비드 정책이 후퇴를 암시했고 성남 민중이 두려웠던지 중국 당국은 방역 해제를 발표했다. 물고기처럼 민심이 바다를 해치지 못했던 충고를 다시 되새김했는지. 민심이 어긋나면은 그 어떤 정치가도 그 나라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정권을 잡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중국의 어떤 쥐약을 먹였죠. 중국의 쥐약이 뭡니까? 자, 돈을 밝히는 애들한테 돈의 맛을 알게 됐고 또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죠. 중국 짱깨들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든지 우리나라 오면 자유라는 것을 체감할 거예요. 걔네한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맛대로 행동했어요. 지 맛대로 행동하니까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근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중국 존재를 완전 망가뜨리게 되는, 인간의 마음은 바로 하늘의 소리예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은 그냥 바로 망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역사에서 항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벌어졌는 것을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전의 일은 그냥 일이고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일은 저는 연관이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바른 역사, 정확한 어떤 편협한 어디에 얽매여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가지고 두 눈으로 이 현실에 이익을 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자, 냉전시대 유수 언론과 학계 전문가들은 군사력 증강 근거로 미소 경쟁의 미래를 내치겠다. 군사력 증강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무기를 더 좋은 무기만, 여기서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기가 비등비등해지면서 사람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정치적 용어로 제로 싸움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또 이제 부전공부를 정치 외교를 했기 때문에 어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싸움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자, 그것을 계속 팽팽하게 올라갔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민심을 살폈는데 저기 소련 민심을 살피지 않았죠. 그 때문에 소련 해체 직전까지도 미국 학계는 물론 중앙정보부 CIA조차 소련의 체제 안정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군사를 강화하고 체제 유지라는 고정관념이 패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은 뭡니까?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끔 문을 열어줘가지고 하니까 중국의 경제 확 살아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중국 인민들한테 쓰질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자기 종속시키려는 일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면 중국의 인민들은 더 못 살게 됐고, 그것은 그 욕심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금 모든 게 다 빵꾸 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나 머니가 돼. 자기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는 건물이 다 텅텅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업을 안 하려고 하죠. 자, 소련 인민의 참혹한 희생을 훤히 알면서도 민심 위반의 체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이거예요. 민심은 천심이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거역하면은 이건 절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에 유튜브 보니까 중국의 음식 자체도 완전 썩은 음식을, 많이 팔리는 음식도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식 재료를 주워가지고 음식하는 그런 유튜브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한 여자 TV에 한번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모두 암에 걸린다는 말이 이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대결에 관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중국이 GDP가 일부는 따돌리고 세계 2위에 올라선 2010년 이후 중국이 대체 언제 미국을 따라잡나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몇 년까지도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는 낙관을 팽배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중국의 어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인간들은 전부 다 패배를 했죠. 대표적인 인간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예요. 박근혜 때
전승전을 가지고 전승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승전이 없어요. 다 패배했죠. 일본에 패고 그 일본어 싸운 건 누구예요? 그 국민당 정부예요. 국민당 정부를 뒤통수 차린 게 바로 모태통이에요. 그게 뒤통수 차린 게 전승절이에요. 그 전승절 말이 안 돼. 그 전승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손 넣는 게 바로 그 박근혜예요. 자, 이제 미국보다 중국과 무역하고 중국과 관계를 더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이롭다고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패착에 빠져버린 거죠. 그 근본 자세, 자, 인간한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미암을 묻자 아니야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제지를 해요. 그것도 언젠가는 패배하게 돼 있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안 돼요. 자,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환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중국 자체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외국 기업이 중국 땅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밖에 없다. 좀 더 벌린다 생각하니 중국 짱캐들 특유의 거만함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줄줄이 탈출하게끔 만들었고 최근 2년 사이 부동산 법을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인구 절벽 등 중국 경제의 뇌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비관론이 특세했다. 보이잖아요 지금. 자, 건물들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오고 자, 인간 사는 땅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그런 인간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실제로 2년 전 미국이 75%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던 중국의 GDP는 올해 3분기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64%까지 주저하는 상태이다. GDP만으로 양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중국의 GDP가 미국과 대등해지더라도 인구가 미국의 4.3배인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이 22.9%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인 4-5명이 소득을 모아야만 미국인 1명의 소득과 같다는 이야기다. 미중 경쟁을 분석할 때 GDP를 따지는 이유는 국제정치 행위자는 각 나라 정부이며 경제 규모가 가장 편리한 공룡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의 현실을 보려면 그보다는 GDP 수치가 은폐하는 인민생활의 실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 지금 이제 모든 세계의 각국 나라에 대해서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기서 투자하겠습니까? 쟤는 저런 애들이야.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모태통까지 죽이 장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구가 땅에 넓으니까 모든 것이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제자 백가의 생각들이 자 12세기에 유럽으로 넘어서 유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모든 지금 동양 사상적인 이해 책도 이게 보다 보면은 모든 자체가 중국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도, 그러니까 따오라고 표시하죠. 따오. 그러니까 중국말로 따오인데 이 발음 옛날에는 웨이드식에서 타오, TA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가 D 발음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한자 병음장으로 D로 바꿔 DAO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따오 피직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타오 피직스가 아니라 따오 피직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말 자체, 어감 자체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꽃을 피운 것은 중국의 생각들을 모든 사상적 생각들을 꽃피운 것은 바로 이 한반도예요. 왜? 이미 결실의 땅이기 때문에. 화엄경을 보세요. 화엄 사상이 가장 상한 데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그렇게 했죠. 화엄경이. 자, 그 화엄경은 불교 사상에다가 그리스 신화 접목시킨 겁니다. 그 화엄 사상이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이제 우리 쪽에 오게 되죠. 중간에 오다가 중앙아시아 쪽에는 전부 이슬람들이 해가지고 불사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화엄경은 뭐냐? 불교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어떤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엄 사상은 여기서 꽃을 피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와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랑 보다 우리 땅, 이 한반도의 땅, 간방에 있는 이 땅이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우리가 와 있고 지금 열매가 맺고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되죠? 꽃이 떨어집니다. 자, 미국의 태방 꽃이에요. 지금 미국의 딥스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 한쪽 기울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딥스들이, 이 프리메이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바지에 어떤 방법을 쓰겠죠. 그게 바로 천연도 부리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게 보면은, 나 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 이제, 오늘도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요거 좀 이야기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근데 빌 게이츠가 2024년에 수억 명이 사망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억 명이 사망, 예전에도 몇 명이 죽었다는데 몇 명 안 죽었습니다. 수년 전 빌 게이츠는 미래의 전염병이 수십억 명을 제거할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예, 그의 상표 같은 미소로 말하며 게이츠는 미래 계획에 더 명확했다. 게이츠 재단은 약속된 대유행을 위한 내부자 계획을 진행 중이며 세계 엘리트들은 인구 감소 계획을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벤트는 무엇이며 계획은 무엇인가요? 코비드-19보다 심각한 유병이며 젊은이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게이츠는 불안한 계획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를 드러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했죠. 전에 원숭이 투청 얘기했죠. 빈대 얘기했죠. 안 먹히니까 어린이 폐렴. 자, 지금 성인들 모두는 한 90 몇 프로는 다 백신 맞았어요. 애들 안 맞았죠. 그러니까 어린이 폐렴이 돌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맞아 백신을 맞게 하는 거죠.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뭐가 오네.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덤덤히 볼 수 있는. 자, 우리 먹는 음식에는 전부 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기관지 특히 폐 좋은 것은 보리죽이에요. 보리죽하고 녹차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나서 목을 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가 오면 항상 목 감기가 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를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것은 선생님 뵙고부터 이제 차를 마시게 됐죠. 그러면서 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좀 심해서 지금도 아직은 목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 틀어 누워야 돼요. 근데 괜찮거든요. 계속 보리죽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좋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어린이 폐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기가 말라버려요. 저는 그런 사실 줄 알지만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불안 증상, 꼭 공황 발작이 주요 특징이다. 공황 장애가 나는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극단적인 불안하다게 막 느낀대요. 자기가 어찌할 줄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정신병 하나 일종이 아닌가. 공황장애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공황 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있다. 극도의 공포심. 공포심은 이게 백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지? 자, 위약 프레시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약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좋은 거에 딱 맞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마음에 공포심만 없으면 수기가 돌아가가지고 몸을 자연적으로 치료하게 만들어줘요. 인간은 대단합니다. 공포심이 느끼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 가슴이 왜 답답해요? 심장에 제대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태극기를 보기 때문에 건곤 감리가 있죠. 감이 수고, 리가 화예요. 그러니까 수와 균이 어떤 중심을 잘 잡을 때 우주가 제대로 돌고 이 사람도 수와 균이 어떤 균형을 유지할 때 몸이 좋습니다. 한쪽을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안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죠. 아마 백신 맞은 애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선수 중에서 갑자기 급사한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 맞았을 때 어떻게 쓰죠? 너무 심한 운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증상 등이 동반된다. 이는 칠정 중에 두려움에 속하는데 수에 배속되고 신장과 관련이 크다. 탈레스가 말했듯이 물은 우주의 근본이에요. 근본 자리가 단단하면 어떤 병도 자, 수가 안 되면 수색 목이니까 이 간이나 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수기를 계속 공급해주면 이것이 간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간이 활성화되면 모든 장부가 다 좋아집니다. 간은 목기예요.
그 선녀한테 우르사든가 뭐 무슨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이유가 간이 모든 장부를 조종을 합니다. 자, 이 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칠정. 자, 희, 노, 우, 사, 비, 경, 공. 자, 기뻐하는 것, 성내는 것, 근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슬퍼하는 것, 놀라는 것, 겁내는 것 등 7가지 정신 변화를 칠정이라고 하죠. 이는 역시 서로를 생산하는 오행의 기능, 수생목이 저하돼 수가 목을 잘 도와주지 못해 목의 기운인 간장이 상하게 되고 간이 상하는 거예요. 서로를 억제하는 오행의 규칙 수국화에 의해서 수는 화를 억제해 심장 기능이 상하게 된다. 자, 이 화기 심장과 소장이죠. 자, 모든 장부가 먼저 병이 올 때는 양적인 장기부터 옵니다. 그래서 양화는 소장이에요. 그래서 요새 사람 치료하다 보면 소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을 풀어주면 심장을 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같이 풀어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음적인 것도 치료해주고 양적인 것도 치료해주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제가 우주 배나 원리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더 그게 응용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치만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잘 행할 수가 있고 잘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수를 견제하는 비위, 비장과 위장의 기능, 토국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자, 비위 작용, 우리 인터넷 찾아보세요. 비장과 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장부 중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만 없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띄워지고 너는 할 수 있다 가능성만 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어주면 병이 안 걸려요. 지금 이 사회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조장하죠. 우리가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조장하죠. 뭐 해? 뭐 하지 않으면 뭐 너 할 거야. 뭐 하지 않으면 뭐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숙제하고 청소하고 이거 여러 가지 너 안 하면 맞을 거야. 그럼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해. 너는 이게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그 병이 더 깊어지죠. 대학 나오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병을 떨치려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 같은 이 수기를, 그러니까 이 태울주 자체가 수기 저장 주문입니다. 근본 찾는 주문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몸 자체가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하는 주문이 아니야. 이 수기 자체도 자기가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장과 방광이 상하면 신장 같은 경우는 특히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운동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신장 방광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생활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은 나빠져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장 한번 나빠지면 20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또 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소금을 많이 먹다 보면 신장에 좀 문제가 있다? 자, 검은색을 옷을 입든지 항상 그리고 소금을 좀 자주 섭취를 하면 신장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이런 말 자체도 소금이 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속에서 지금 현재 말하는 거에서 다 거기서 참고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두려움과 공황장애는 신장, 심장, 간, 비장, 위장이 작용해 이상한 징후가 왔다는 표징이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몸에 병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고 두렵지 않게 하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니까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가 됐을 때 놀라면 다 죽는다. 놀라면 간담이 서늘해지면 간담이 터져버리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맨 처음에 앰뷸런스가 막 다닐 때 왜 무슨 생각? 근데 앰뷸런스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오네, 또 다니네. 또 누군가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되어질 사람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마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요새도 많이 보니까 더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절대 놀라지 않도록, 두려움 자체도 마음의 어떤 작용도, 자, 이 마음은 신이 들어간다는 문이에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제대로 된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을 읽으면 돼요. 경을 읽든지 경을 쓰든지. 그러니까 태울 줄을 하대도 힘들면 태울 줄 쓰세요. 홈지음시 태워 전상훈 니시야 노래 훈련사파 이렇게 쓰든지 한자로 쓰면 더 좋죠. 왜 한자로 붓글씨 딱 쓰다 보면 마음에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운과 현재 들어온 사악한 기운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는 몸으로 변해야지 앞으로 더욱더 무서운 상황들이 이제 닥칩니다. 자, 지금 무서운 상황이 계속 닥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봐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닥칠 때 과연 자기가 어떤 자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예언서를 결코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자, 근데 저는 경험으로 보고 진사와 성인출은 봤어도 오미 낙당당 뭐 이런 것은 주의가 없어도 계묘 대환란이라는 것은 별로 제가 항상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묘 대환란.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달 조금 못 남았죠. 그렇죠? 십몇일 남았죠. 또 이제 만약 그것이 음력까지 하면 2달 정도 더 연장이 되고, 자, 그게 계묘야. 근데 진사 성인수요. 자, 묘년 다음에 진이죠. 진사. 그 다음에 사, 갑진년, 을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단단히 먹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간담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몸을 생각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절대 놀라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 방송을 끝나려고 이게 딱 얘기했더니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안 하고 끝낸 것 같아가지고 요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점점 TV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회부 국가 대행사 이제 앞부분에 이석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열받쳐서 이걸 딱 방송할 때 이걸 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깜빡 깨먹었어요. 깜빡 깨먹었는데 다시 요 얘기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쓴 글이 있어요. 그 글만 읽고 이거 하면서 2조의 어떤 개 같은 그 짓거리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에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이야기만 하고 다시 보여주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황손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도 상징적인 왕신을 만들자. 그러고 했더니 매스컴의 기자들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왕자니까 마지막 왕자다.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별명이 됐습니다. 전주 이씨가 518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중국 짱깨들이 개로 그렇게 초라하고 역같이 만들었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점점점 TV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이버 국가 탄생이라는 방송에서 고종의 손자인 이석이라는 놈이 우리도 자 이석이라는 놈이 제가 이제 17년 전인가 세종문화회에서 이 고조설 강의할 때 내 앞자리에 와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막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이석이라는 놈이 우리도 상징적인 왕실을 만들자. 상징적인 왕실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왕가는 뭐야? 박씨, 김씨, 덕씨, 그 다음에 왕씨, 또 또 고려까지 생각하면 고씨. 근데 백제의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씨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왕실을 그러니까 2조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세웠으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상징적인 왕실은 전주의 시들이 왕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라고 되지도 않는 입을 나불거리는 거 보고 전주의 씨는 참 뻔뻔한 잡종 새끼들이구나 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백성들이 어찌되었든 걱정하는 것 없이 오직 자기 이씨 왕가의 안락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은 전주의 씨들 자수를 보니 역시 전주의 씨는 할 수 없나 보다. 사람이 되어 나왔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주둥아리를 놀리는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맨 앞에다 이 글을 쓰고 읽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오늘 방송할 것을 완전 잡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누르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 자체도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나 내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더럽더라고요. 참 진짜 양심 없는 인간들이다. 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으면, 그리고 자기 지은 업들이 그 이 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노비로 산 50%가 사람들이 좀 못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고 자기나 왕실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자기는 황태자다, 이조의 맞이고 황태자라 이렇게 얼굴을 뻣뻣이 대는, 차라리 효령대군처럼, 세종의 둘째 형이죠, 효령대군처럼 그냥 스님이 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이 없어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종대가 뭐가 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정신 차려. 그래 전주시들 그러면 그냥 숨어요. 근데 딱 아니 광화문 사거리에 딱 이 사람들을 50%를 노비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법정식을 만들어버린 그 세종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봐야지 이석이라는 놈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상징의 왕실을 만들어서 이 전주시가 왕실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어가자.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사실 내가 이걸 안 하려는 이유도 내 입 들어질까봐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데고, 이제 전주시들은 악담이 아니라 그 죄업 때문에 아마 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여기 와서 전주시들이 며칠 와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 이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야, 안녕히 계세요.